거탑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44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이자 이름 없는 감독인 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네. 저번 방송부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뭔가 하관이랑 혀 근육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뭔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왜 나이 탓을 하죠? 그럼 네 탓을 할까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최고의 탓은 남 탓이지요. 예,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다들 저번에 방송에 또 못했네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에 네. 정신이 없어요. 네, 방송 시국이 녹음하느라.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시국인지라 네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제 앞에 있는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 가짜 배고픔이란 말 아세요? 네? 네, 가짜 배고픔이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배가 안 고픈 건데 뭐 마음이 좀 허하거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면은 그걸 공복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막 군것질 막 하고. 그냥 뭐 먹죠. 예. 나도 그래요. 요즘에 좀 뭘 자꾸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포만감을 느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좀 그러면은 또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 나름의 낙 중에 하나가 혼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맞아요. 안주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모로 시도를 하면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연초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역하십니다. 그러게요. 네. 체중 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혼술하니까 네. 저는 요즘에 혼술을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혼술 머신이 있어요. SNS 봤어요. 예, 혼술 뭐라고더라? 원래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소주 병으로 된 네. 음료에다 꽂고 그 배터리 넣고서 전원 킨 다음에 컵을 가까이 잔을 갖다 대면 네. 지가 알아서 이렇게 쪼르르 하면서 술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혼자 술 마실 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나도 좋겠네요. 받어. 녹음 기능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네. 이성 목소리 같은 그러니까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너무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시국에는 사실은 그래요? 누굴 만난다는 아니면 게- 리액션도 해줘. 네. 할 말 있어? 힘들어? 막 이렇게. 천천히 마셔. 나랑 뽀뽀할래? 뭐 이러고. 진짜 슬프네요. 아유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지. 아니 그러다가 혼자 웃으면 울 것 같아. 넌 내 마음 알지? 30분에 딱 메시지다. 자니? 아무튼. 예. 근데 그 기계가 있는데 여기 처음부터 소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혼술은 막걸리를 주로 마시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뭐 병으로 낸 거 중에 좀 도수 작은 거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딱 보다가 심술이라는 술 아세요? 이름 좋다. 심술이라고 네, 마음심이겠네요. 노란 병, 빨간 병, 파란색 병, 보라색 병에서 도수가 달라요. 7도, 8도, 노란 게 8도인데 배상면주가 네. 느린마을 막걸리 만든 데서 만든 이게 라이스 와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과일 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포도나 이런 베리 향 들어있는 게 7도랑 12도짜리고 8도는 코코넛이랑 민트가 들어갔어요. 민트요? 코코넛 향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단 막걸리 사이다 탄 막걸리 맛에 코코넛 향이 들어간 건데 이게 처음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가지고 8도짜리인데 그날 코알라가 되셨다고. 나무에 매달려서 유칼립투스잎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로 이게 홈술이라는 데서 저희 뭐 광고 아닙니다. 홈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배상면주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6병들이 세트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제 또 마셨습니다.
근데 저의 길을 걸으시는군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혼술할 때 네. 사실 막걸리는 좀 배부르고 좀 부담되고 그쵸. 소주는 또 부담되는데 요거는 딱 좋은 느낌이라 병도 한 100, 200ml 되나? 근데 저는 좀 강추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성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와인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도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빨리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미 매니아들한테는 홈술 그 심술 파는 가게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는데 병도 한 병에 뭐 3,000원 언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서민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좋습니다. 예. 혼술 머신도 한번 혼술 디스펜서네요 원래 이름은. 멋진 일이고. 네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잡담 이 정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다루는 영화 제목이 뭐죠? Another round. 좋습니다. 덴마크 영화입니다. 네. Another Round. 우선 드럭. 예, 드럭입니다. 원래 원제는 뭐 술 뭐 이런 걸 거예요. 포금. 포금?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드루고. 그러니까 드렁크로 해서 마시다는 느낌인가? 그 찾아봤는데. 드렁큰이겠네요. 네, 근데 포금. 덴마크 말이길래 검색해봤더니 포금이라는 예, 뜻이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그거죠. 예. 미국식 제목은 Another Round가 라운드. 붙더라고요. 예. 세컨 라운드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안 계신 앙팡맨님의 줄거리 소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스토리 왔어요. 각각 역사, 체육, 음악, 심리학을 가르치는 같은 고등학교 교사 니콜라이, 마르틴, 페테르, 톰미는 의욕 없는 학생들을 상대하며 열정마저 사라지고 매일이 우울하기만 하다. 니콜라이의 40번째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인간에게 결핍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활발해진다는 흥미로운 가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르틴이 그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야 이렇게 들으니까 네. 스토리는 되게 간략하고 네.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스토리에 녹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참 매즈 미켈슨이란 배우는 역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팡맨님 고마워요. 땡큐! 자, 한 줄평 뭐라고 준비하셨나요? 저는 퇴물들의 분투기. 예. 태투기, 네. 태투. 문신. 네. 이게 문신. 좋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요? 저는요. 네. 너무 좋죠. 예. 저는요. 그래 가끔 취해도 좋아. 옛날에 그 이미연 씨 나온 영화 있어요. 그래 가끔 하나를 보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똑똑한데. 아이고 눈치 빨라. 아이고 우리 코코인 줄 알았네. 이게 나이가 바로 나오네. 정말. 그래 가끔 예. 취해도 좋아. 예.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좋습니다. 문제가 아니야. 예. 네. 자 그러면 뭐 디테일한 얘기 이따 듣고 그러면 예. 다시 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야.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올빼미 소리를 잘 냈었는데 부엉. 좋습니다. 오늘 다루는 영화는 Another Round고요. 올해 2020년작입니다. Another Round 뭐 다음 단계 뭐 이런 것 같아요. 다른 판때기. 예. 좋아요. 다른 판에서 술에 취했으니까. 2년 1월 19일 119에 개봉했고요. 러닝 타임은 안 감독님이 좋아하겠네요. 116분입니다. 2시간 안 돼요. 그리고 덴마크 영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덴마크 영화들 좀 알아둘 게 몇 개 있습니다. 배우, 감독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덴마크 좋아요. 영화 잘 만듭니다. 우선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 잘생겼습니다. 1969년 5월 19일생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왜 좋아하냐? 이게 우선 덴마크 유명한 감독 몇 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라스 폰 트리에. 네. 그러니까 제일 미친 또라이고 제일 유명한 그렇죠. 감독이고 천재성 있는 또라이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토마스 빈테그르랑 그 라스 폰 트리에랑 또 2명이 더 있습니다. 4명이서 도그마 95라는 영화의 수수성에 관련된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우리는 이런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첫 영화가 토마스 빈터베르그가 만든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영화였고요. 그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좀 예술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획을 그은 이분들이 젊은 탕아들이 있던 게 덴마크 영화고, 또 덴마크 영화 감독 중에 니콜라스 윈딩 레푼이라고 드라이브란 영화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이제 매진 미켈슨 데뷔작부터 같이 작품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드라이브란 영화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이후 작품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드라이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그 소설로 밀레니엄이라는 소설 원작자가 스티그라르손인가? 하여튼 그 덴마크 출신 기자 출신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원작이고, 그게 미국의 덴마크에서 영화화 됐다가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 덴마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누미 라파스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지금 뭐 여기저기 많이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정도가 이제 덴마크 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에 대한 얘기고, 도그마 95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우선 도그마는 뭐 종교 영화 뭐 이런 건데, 이때 덴마크 출신 젊은 감독들이 야, 영화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되게 과감하게 도그마 95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법칙을 선언했죠. 예, 그래.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영화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법칙을 만들었는데, 법칙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그마 윤리 헌장 1. 촬영은 반드시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음향은 반드시 이미지 촬영 현장에서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음 따로 쓰면 안 돼요. 3. 반드시 핸드헬드로 촬영해야 한다. 삼각표절에 사용하지 않고 인물에 맞춰서 촬영해야 되고, 필름은 반드시 컬러여야 한다. 필름 필터 쓰면 안 된다.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형식은 표준 35mm여야 한다. 그리고 장르 영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조항이 감독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지 않는다. 감독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조금 보면 고리타분하고, 그런데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성이나 이런 게 자꾸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대중 취향이나 이렇게 좀 너무 좀 가볍게 소모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이들이 운동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말을 맨 처음 얘기한 걸 라스 폰 트리에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는데, 실제로 첫 영화를 만든 건 토마스 빈테그였고, 두 번째 영화가 백치들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라스 폰 트리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초반 브레이킹 웨이브도 그렇고, 초반 백치 3부작도 그렇고, 라스 폰 트리의 영화들이 대부분 좀 이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2005년인가쯤에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도그마상을 없애고, 초반에도 사실 완벽히 지키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이만큼 영화에 대해서 순수하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하면서 자기 PR용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영화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무슨 내용은 되게 핸들드로 찍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화면도 좀 조악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선은 어나더 라운드랑 더 헌트에도 나왔던 여기 이번에 토미라는 역할 있잖아요. 체육 선생. 그 배우가 우선 토마스 벤테베르그에는 페르소나라고 보면 되고, 그때 훨씬 호리호리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환갑잔치 뭐 이런 거에 온 일가 친척이 다 같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한마디씩 해라 하는데 장남이 일어나가지고 이 집 막내딸이 자살을 했었는데 걔가 죽은 이유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한 거다라는 얘기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축제 자리, 셀레브레이션이죠. 축제 자리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친척들이 막 농담하지 마 이렇게 막 분위기 수습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가족들이 막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도 하여튼 뭐 이런 걸 막 대립하고 막 이런 영화인데, 이게 무슨 소재는 파격적이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영화를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영화를 데뷔작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토마스 벤테베르그 감독이고요. 이 감독의 영화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1999년에 이제 셀레브레이션 만들었고요. 이거는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만들다가 대부분 덴마크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다가 문제작 2013년
더 헌트를 만듭니다. 매즈 미켈슨 주연이었고 3.7만 명 봤네요. 개인적으로는 매즈 미켈슨 하면 이 영화. 그렇죠. 이 영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즈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매력과 연기자로서의 그런 걸 다 보여준. 그리고 보고 나면 상당히 찝찝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 추천을 했었나요? 그때는 했었나? 제가 하지는 않았고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었어요. 하여튼 되게 찝찝한 영화입니다. 마녀사냥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더 헌트도 그냥 헌트 그 덴마크어로 헌트였던 것 같고 이번 영화도 많은 부분이 조금 이번엔 그냥 드럭이라고 돼 있고 그 출연진 배우들도 그렇고 느낌이 동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더 헌트에 대한 기시감이 많이 떠오른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가. 그리고 나서 뭐 크루스크라고 잠수함 영화인데 막 액션보다는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는 조금 의외였던 막 재밌진 않았던 영화를 한번 2019년에 만들었었고 2022년에 Another Round라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1.5만 명 봤네. 지금 좀 더 받겠네요. 아무튼 이 영화는 여러모로 감독도 그렇고 더 헌트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는 매즈 미켈슨은 좀 언급을 해야죠. 안 감독님도 좋아하니까. 1965년 11월 22일생이에요. 토마스 빈테베르그는 69년생이고요. 키 183. 데뷔는 1996년 푸셔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98년에 했었네요. 이 영화가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 영화고 액션 영화입니다. 범죄 액션 영화일 거예요. 이렇게 2과 3까지 나왔고 여기에서 감독과 매즈 미켈슨이 모두 데뷔를 했지요. 그러다가 한동안 그 덴마크 영화 막 찍고 그러다가 2006년에 007 카지노 로얄에서 악역으로 나와요. 빨간 피눈물 흘리는 악당으로. 그리고 그때 다니엘 크레이그의 방울을 그렇죠. 알까기를 선보이는. 저는 그거 많이 당했어요.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고 이렇게 가다가 도로랑 인도 가로 사이에 있는 그 기둥 세로로 있는 거 몇 개 있는 거. 나 그 기둥 왜 있는 거야?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항상 위치가 딱딱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모양새가 되게 흉해지죠. 그거 너무 좀 위험해요. 완전 뭘 해놔야 돼.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쭉 찍다가 이제 뭐 그 액션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타이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었고 뭐 이런 영화 찍다가 결국 나오셨죠. 2013년에 아까 말한 더 헌트를 찍고 그 다음에 또 2014년에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 이런 영화 찍으면서 연기파 배우로서 어떤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니발이라는 드라마는 오늘 잘 언급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도 한니발 렉터 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2016년 10월 26일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캐실리우스라는 역할입니다. 너무 아깝게 썼어요. 544만 명.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관객이 본 영화가 돼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알리는 데는 이바지했겠지만 너무 좀 아까웠죠. 그 인물을 그렇게 쓰기엔. 그러니까요. 샹치에 나온 양조이만도 못했어요. 맞아요. 너무 홀대당했다. 그냥 누가 해도 상관없는 역할이었어요. 그냥 순삭. 그리고 그 다음 2016년에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도 나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적인 영화 2019년에 아틱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인가 남극에 혼자 떨궈져 있는 혼자서 그 북극에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 연기를 연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감독이 유튜버 출신인데 처음으로 영화를 찍은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거 유튜브 찍던 놈이 얼마나 잘 만들겠어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칭찬받고 상도 많이 탄 영화예요. 유튜브 약간, 프리미엄 해야겠네요. 그 북극판 그 마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에 폴라라는 영화 옛날에 안 감독님이 추천했었습니다. 넷플릭스 전용 영화고 시원한 액션과 다소 선정적인 그런 노출을 선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넷플릭스 영화 기준으로 상당히 수작이었어요. 그만큼 넷플릭스가 좋은 영화 많지는 않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덴마크산 이상한 테이큰 같은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라는 영화 찍고 이제 어나더 라운드 찍고 2022년에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이제 전에 조니 뎁 역할이었던 그린덴 와일드 이제 조니 뎁이 하차하면서 그렇죠. 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람쥐. 예. 하여튼 그 덴마크 쪽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 네. 아무래도 영화 산업 자체 규모나 이게 크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쟁쟁한 배우들 감독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헐리우드 큰 영화를 하면서도 자국 내 영화에서도 같이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수준인 영화랑 엄청 거대 자본인 영화를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국위선양이다라고 해서 정말 매드 미켈슨은 네. 멋있고 그러니까 덴마크의 국보라고 말을 해도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좋은 배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섹시해요. 예. 좋습니다. 전설의 교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도금하고 싶어도 그렇고. 예. 매드 미켈슨은 사실 우리가 헌트를 따로 다뤘었나요? 안 다뤘을걸요? 예. 예. 이게 더 헌트입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온 헌트라는 그 액션 영화 아니고 네. 그것도 재밌는데 하여튼 더 헌트는 마녀 사냥 관련된 이야기고 그 영화 진짜 두고두고 자꾸 생각나요. 네. 그 교회 안에서 이번 영화도 보면 좋습니다.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 막 들어갈게요. 조나이. 네, 조나히 조나히 일. 좋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보면 엄마! 연기 진짜 잘하죠. 네. 조나힐은 한 명씩 있습니다. 조나힐 그다음 조우진 이번에 어디 좋습니까? 매조 미켈슨 어느 조씨 네. 풍양 조씨인가? 네. 하여튼 근데 이번 영화에도 보면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시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교회 들어갈 때 성경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약간 성경 집어 던질 것 같고 더 헌트한 장면이 더 헌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교회 장면이었거든요. 친구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들 모여 있는 장면 있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이 더운트 느낌인데 이거 이게 되더라고요. 예. 약간 변주 느낌이 있어요.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그냥 술에 대해서 뭐 어떤 자기 친구들끼리 여기도 친구들 얘기고 네. 친구들끼리 뭐 술 마시면서 술을 0.05% 이상 마시면은 너 전도 좋아진대더라 해서 평소에 자신감 없고 특히 좀 위축돼 있고 네. 재미없던 매드 미켈슨 그 역사 선생님이죠. 그렇죠. 이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끼리 놀이 겸 연구 목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수업을 하면서 점점 교육도 재밌어지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되게 멋있어지고 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선을 넘긴 그렇죠. 책 선을 선생님. 넘기면서 그러면서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 학교에서 딸을 당하고 네. 친구가 결국엔 이 영화가 더 헌트 이야기에서 매드 미켈슨이 마녀사냥의 대상이었고 주인공이었던 이야기였다가 이번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녀사냥이나 어떤 사람들의 배척 대상이 된 그걸 관찰하면서 옆에서 약간 피하는 옆에 관찰자 입장으로 나오는 방관자 입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더 헌트 약간 외전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후반 메시지 네. 후반에는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보면 볼수록 그리고 거기에서도 친구가 그러니까 더 헌트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꼬마 여자애를 유치원 같은데 교사인데 어떤 꼬마애가 저 아저씨가 자기 만졌다고 네. 이렇게 그냥 던진 말이잖아요. 네. 관심 가지려고 사람들한테. 약간 질투가 있었죠. 예. 그랬다가 완전 매장당했는데 아니란 오해가 풀렸는데도 친구들이 얘를 멀리했잖아요. 여기에서 토미 역할이 사실 뭐 술 먹고 실수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옆에서 다 같이 자기들끼리 술 먹었는데 얘네들은 모른 채 하고 그 대놓고 걸린 이 친구를 학교에서 배척하니까 친구들도 특히 항상 챙김을 받던 매드 미켈슨이 이 친구 거리를 두잖아요. 안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또 자기도 답답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입장을 조금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다시 만든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소아성애보다는 그 음주 사고나 이런 게 조금 생각보다 무게나 어떤 전체적인 톤은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덜 힘들게 봤고 유쾌하게 보고 대신 메시지나 영화의 힘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거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만큼. 그렇죠. 그거만큼 강할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리고 워낙 유쾌하고 영화도 그 마지막 엔딩도 이게 하이라이트가 더 헌트는 가장 억울한 지점이 하이라이트였다면 여기는 이미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미 망가진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취해서 만취해서 춤추는 매즈 미켈슨의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 하이라이트의 어떤 포지션이랑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고 이 영화는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엔딩에서 버닝인 줄 알았습니다. 버닝이요? 우리나라 버닝 영화 보면 그 무슨 춤 추잖아요. 어떤 춤? 전종서가 춤 추는데 이게 무슨 뭐 새 춤이라고 해야 아 되나? 무슨 철새 막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그래 이 정도로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되게 그냥 소소하게 보긴 했는데 처음에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 젊음은 무엇인가? 꿈. 사랑은 무엇인가? 꿈의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나중에 그 자신감 없는 남자애가 논술시험 보잖아요. 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 얘기예요. 키에르케고르로 예, 면접 예, 보는 예. 거. 아, 맞네. 그래서 그거였는데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매즈 미켈슨의 친구들과 매즈 미켈슨은 내가 뜻하건 뜻하지 않았건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퇴물 취급, 꼰대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의 이론 0.05%의 알코올만 있다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가정도 좀 좋아지고 맞아요. 친구 뭐 수업도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런 느낌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제 시대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어디 뭐 뭘 하러 가도 나이 먹은 사람. 그 건데 예. 그 탑골 가라. 유튜브나 봐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걸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나이 많으니까 저러겠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도 사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품위 있고 되게 격식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아 자네 왔어. 그러다가 친구끼리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이 뭐 땅 뭐야 뭐 이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되게 보기 좋으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 것도 분명 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 해보는 거기도 맞아요. 하고 또 낙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우선은 처음 부러운 건 사실 친구들끼리 술 마시거나 할 때 네. 대부분 화제거리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속물이 되잖아요. 네. 부동산 얘기, 돈 얘기에 막 주식 얘기, 그죠. 뭐 여자 얘기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사실 되게 소모적이고 어떤 술자리를 더 재밌게 빌드업하거나 술자리가 반복돼도 나는 이 사람들의 그 술 모임의 화제도 그렇고 요런 약간 운치도 있고 어떤 연구 목적인 것처럼 얘기 화두를 꺼내면서 그 어떤 술 먹는 놀이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전 좋았어요. 네. 실제로 취해서 망가지고 막 애들처럼 노는 모습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순수해 보여. 그러니까 막 되게 거칠애도 없고. 근데 이렇게 막 친구처럼 놀아도 술자리에서 야 오늘은 내가 연구한 걸 갖고 왔는데 0.05%가 인간은 알코올 도수가 부족하게 태어난 거래. 네. 그래서 0.05%를 늘려서 해서 각자 도수 재고선 다음날 생활 어땠어? 다음날 또 뭐 해보자 막 네.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저런 술자리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생각을 했고 근데 반대로는 결국에는 이게 어떤 그 히어로물이나 뱀파이어 영화 같은 거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능력이나 뭔가를 가진 사람들 특히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막 피부가 고와지고 네. 막 그리고 힘도 세지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 장점이 부각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장난도 치고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가 처음에 초인생기니까 격투장 가서 싸워가지고 돈 벌고 막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게 계속 과잉되다가 누군가의 복수나 자기가 방심했던 거에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나도 피해를 보고 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닫는데 네.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구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능력을 보니까 계속 그거에 의존하고 하는데 결국엔 이건 나 자신의 그 현실 도피나 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 영화에서도 결국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어느 선을 지키면은 또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지킵니까? 0.05가 계속 좋다 보면 계속 좋지는 않잖아요. 0.7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익숙해지니까. 여기 1도 넘죠. 2, 3, 4되다가 결국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고서는 어떻게든 결국에는 술의 기운을 안 빌리고 이겨내야만 하는데 어렵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좀 취하는 과정이나 이건 재밌으면서도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이게 술 기운이나 뭘 빌리지 않고는 정말 힘들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좀 공감을 하면서 이 영화는 좀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강물에 비교했을 때 에? 저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를 강물에 비교해봤을 때 이 영화에서도 이게 진짜군요. 네. 어떤 사람은 그 강물의 흐름을 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내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강을 건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강 안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있고. 근데 그 톰이라는 친구가 전 떠내려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놔버린 거죠. 예. 근데 매즈 미켈슨이 위태롭게 강물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였고 또 거기서 보면은 그 저기 뭐야 표창원 교수 닮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소위 말해 아까 제가 표현한 의도치 않은 퇴물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탠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난 누구지? 누구에 가까웠어요, 한간호? 저는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은 매즈 미켈슨 같아요. 에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디 매주 미켈슨을 매주 말도 안 돼. 매주 미켈슨. 네. 콩으로 담그는 그 매주. 위클리 나 아니고요. 깜짝 놀랐네. 경솔하네. 근데 마지막은 토미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여기서 매즈 미켈슨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는 동력이 술일 뿐이고 그리고 중간에 나 그건 너무 보기 중간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족도 다시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자 메시지도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여지를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주인공이라 그런가 영화에서. 근데 잘 버틴 것 뿐인데 그 나머지 친구들을 보면은 썩 그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더 비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진짜 노력하는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네. 건 매즈 미켈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술 안 먹고 그냥 살아도 무감각하게 그렇죠. 무뚝뚝하게 그냥 잘 살았을 사람이야. 그죠. 오히려 이게 주변 사람들은 답답한데 네. 그냥 내가 재미없어? 그냥 뭐 그래 상관없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 사람인데 오히려 술을 마시고 감정적으로 되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친구를 멀리하고 이렇게 된 거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도 자기 본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엔딩에서 문자도 좀 긍정적인 문자긴 한데 네. 한 발 늦게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문자고 그렇죠. 그리고 술 기운에 해피엔딩이었는데 그 배 이렇게 강에 배 흘러가는 거 네. 보고 멋있는 폼으로 근데 춤을 너무 잘 추. 나는 그러니까 잘 추는 게 아닌데 너무 멋있게 춰. 그 선이랑 손은 이게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어. 하여튼 나 그거 하나만. 왜냐면 예. 덴마크에서 예. 매즈 미켈슨을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일단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덴마크 영화하면 다 출연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보기엔 토마스 빈테베르 그러니까 네. 그런 거겠지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제 그리고 느낌이, 예. 그쪽 영화의 어떤 톤이 이런 것 같아요. 날것이고 그냥 빨개 벗고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근데 하여튼 그 춤을 막 배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좋았어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결국엔 물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느낌이고 이 다음에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친구 트라우마도 있고 이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가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술을 먹었더니 쿨하고 막 사람들한테 농담도 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네를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술을 안 먹었을 때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외모만 봐도 네. 멋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술을 안 먹어도 역사 수업도 잘했고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데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뎌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자체도 그냥 흐름에 이렇게 된 거지 확 변했다는 느낌을 자기가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토미는 또 강아지 키우는데 아픈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이게 늙은 강아지죠 이제. 늙고 이제 네. 사실 죽음 앞둔 강아지인데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본인만 물에 빠졌잖아요. 강아지는 배에다 두고 난 그건 좀 이상했어. 왜요? 강아지 어쩌라고 그게 같이 빠지지 차라리. 아니 그게 그 강아지가 거의 수명이 다한 거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근데 죽은 다음에 여기에 혼자 남겨지는데 이게 그래도 같이 죽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음. 세상을 저버린 느낌인데 뭐 익사보다는 그냥 자연사하게 놔뒀다는 느낌일까? 하여튼 근데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나도 힘든데 옆에 아픈 존재가 있으면 그리고 옆에 아프거나 죽음을 앞둔 존재가 있으면
그 기운이나 이거를 자기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사람이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보고 죽어가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네.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길 영화를 다뤘었지만 진짜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특히 그게 자기 자녀라면은 항상 그 자녀보다 좀 더 살았다가 네, 이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공감이 갔던 게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그죠, 너무 그죠. 가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더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속상하고. 예. 아무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헌트 때보다 좀 더 노련해지고 관객들을 좀 덜 불편하게 만드는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사무사한 점도 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술이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목이 폭음이고 네. 내용도 그냥 술에 대한 얘기를 네. 하니까 일차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심플하죠. 근데 뭐 더헌트도 음. 마녀 사냥이 제목이고 내용이 마녀 사냥이었어요. 네. 뭐 이런 감독인 것 같아. 셀레브레이션도 잘, 그렇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찾아봤죠. 뜬금없이 뭘 음주 찾아요?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아. 대해서 찾아봤는데 0.05잖아요. 예, 저 그거 샀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아 그래요? 술 마시고 한번 재보려고 나를 별로 안 비싼가 봐요? 10,000원이면 사요. 아 그래요? 찾아봤는데 일단 거기서 쓰는 단위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 밀이라고 해서 천분율. 그러니까 센트가 100이래요. 그래서 퍼 센트가 100분율이고 밀리언 천 해가지고 예. 퍼 밀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에서 0.3%에서 0.8% 미만이면은 100일간 면허 정지입니다. 0.3에서 3에서 0.8 미만 아니 0.03에서 0.08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 면허 취소예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에는 그래요. 하여튼 그 0.05는 면허 정지 수준이네요. 정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마- 이걸 왜 많이 마시는 찾아봤냐면은 거구나. 꽤 많이 마신 거. 그러니까 운전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중간에 수치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1도 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면허라는 표현이 인생에 갖다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먹는 거는 야 니네 그렇게 많이 먹지 마. 정지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였는데 1이 넘어가면서 인생이 취소되는 느낌? 그거로 달려간 게 토미가 계속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노엘이 아니고 네. 그 친구는 달려가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달려가. 빽가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경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가족도 좀 특히 그렇고. 사실 또 교사라는 직업이라는 게 네.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더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 창고에서 술 걸렸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빨리 인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이걸 수습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소문이 돌잖아요. 학교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대. 학생이야 선생이야. 나중에 선생이래. 되는 것처럼 미리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 혼자서. 이게 근데 결국 꼬리가 밟히는 거잖아요. 이게 초반에 차라리 한 명이 네. 걸렸어야 돼. 그냥 빨리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네. 계속 커지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예를 그리고- 들어서 병을 예.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학교 들려야 돼서 잠깐 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윗담을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또 애들 좋아하니까 그리고 영화 중간에 보면 술 마신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 네. 취해서 기분 좋아하죠. 클린턴이랑 레닌이었나? 레닌인가? 옐친. 옐친. 야 근데 그 자료 장난 아니다. 완전 만취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술이 막 손 잡아서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술이 주는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우리나라에 있는 유력 정치가 누군가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리 쩍 벌리고 가잖아요. 절에서 네. 마시는 거다. 내가 그래서 먹는 인간미 있지 않냐. 이 자식들아. 그냥 또 자꾸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장면들 되게 웃겼어요. 하고 자꾸 제 경험을 끄집어내면 사실 술은 힘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그 특히 이거는 뭐 남자들은 특히 술 기운의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술 기운에 태어나 처음 본 여자의 프로포즈가 아니고 프로포즈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을 때 그냥은 못 하다가 술 기운을 빌어서 프로포즈한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색하게 하는 것보다 술 기운을 좀 빌려서 좀 더 수려하고 용감하게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하고. 술이 취한 채는 네. 하면 안 되지. 그 술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자제시키는 기능이 있대요. 근데 우리 술 먹으면 추중 진담이네 뭐 달려가. 더 하잖아요. 무조건 가는데 우리.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냐 했더니 뭐냐면은 술이
침착하게 하는 기능을 침착하게 만든대요. 음. 그래서 더 과감하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과감하면 오해가 안 생겨요. 네. 어설프게 말하면은 네. 더 오해가 생기지. 대표적인 대사가 그거 아닙니까? 자니? 어설프잖아요. 안 자는지 뻔히 알면서 아니면 자는지 뻔히 알면서 던지는 멘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술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근데 초반에 그래서 좋았어요. 초반에 그 술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공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예상이 되잖아요. 혼술쟁이니까. 분명히 뒤에서 저 문제 생길 거야. 당연하죠. 아니나 다를까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목숨까지 잃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너무 죽음까지? 이건 너무 드라마를 위한 뭔가 그럴 좀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하지만 그 상황은 공감이 갔어요. 그냥 그 정도 사건은 아니고 옛날에 이완 맥그리거나 트레인스포팅처럼 침대에서 똥 싸. 그 정도 큰 사건이어도 사실 비극을 할 수 있는. 경기에 들어가거나. 맞아. 그 영화 진짜 더러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 나고. 그래도 그 중간에 그 친구가 오줌 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도 억울한 게 그 사람이 어떤 걸 보고 계속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애들이 자꾸 싸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전 조금 불쌍한 느낌이 근데 와이프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그 한 번 잘못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들고 거기서 싸봐요. 한 번이 문제가 아니지. 안 싸봐서. 하여튼. 하긴 또 침대에 쌌으니까 뭐 아유, 이해가 되네요. 네. 침대 그 메타 어떡할 거야. 싱싱한 대구도 안 사온 놈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배우들 중에 이제 오디션 볼 때 약간 술 기운을 조금 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야 그 반칙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긴장이나 연기 긴장과 싸움인데 네. 그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다음에 어떤 표현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나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쓸데없는 어떤 긴장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놓치니까 여기서 한 0.05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힘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암묵적으로는 그냥 그 반칙이야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약간 그래서 팁이다. 왜냐 동감해요. 방해도 돼요. 분명히 이게 어떤 긴장감을 이완을 시켜주면서 어떤 힘의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장일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술시험 보는 친구한테 술을 권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야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술 먹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 젊은 친구가 더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걔는 이제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얘가 계속 술에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긴 뭐 근데 거기서 물 마셔 선생님 물 마셔 살짝 야, 덜컹했을 근데 때. 야, 너무 좋은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여기 있는 사람들 네. 너무 착하고 저는 옛날에 라클라스라는 네. 프랑스 영화 봤을 때 보면 막 선생님들이 거기에 나온 선생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그 영화에서는 야 이 나라고 한마디 욕했다가 학교에서 완전 잘리고 매장 당하는데 뭐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이거 삐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되게 착해.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 모자란 걸로 주눅이 들지 자기 화를 학생들한테 풀거나 이런 선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착해. 보면 학생이랑 그 학부모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맞아요. 아빠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선생은 요즘 다르겠지. 우리는 야 너가 아버지 마셔 이 새끼야, 선생이야 뭐 이거였잖아요. 막 오늘 막 시계 풀고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서 애들한테 풀고 막. 단체로 맞고. 그런데 뭐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못 그러죠. 근데 하여튼 너무 착한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보면 교권이 참 선생님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 보면. 그쪽 학교 시스템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역사 시험을 어려워한다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지? 저게 돼? 가능해? 신기한 나라네 생각이 들었고 삐뿔 이상만 맞으면은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지? 대단한 나라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덴마크. 네, 그래서 그 논술 시험을 삐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한 나라네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혼자 멍하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느끼는 뭔가 좀 약간의 뭐 어떤 공감대? 나도 저렇게 술을 먹어보니까 저런 기분도 알겠고. 참 사람이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비극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사실 그걸 추모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티내서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런 태도를 이제 강요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안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너는 이래야 돼라는 것도 이제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안 가는데 이제 조만간에 또 술 한잔 할 거니까 이제 디스펜서랑 심술 챙겨가지고 조만간에 또 반성해야 그래요. 되니까 한번 제가 조만간에 그 찾아갈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안주로 네, 좋습니다. 안주야 뭐 뒷담하지요. 하고 뭐 자 뭐 오늘 드디어 가야지요. 이도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덴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구글링하고 네이버링하고 다 했는데 영화 산업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찾아봤습니다. 미켈 말타라는 분이시고요. 여기서 음악 슈퍼바이저 별하셨고 73년생 덴마크 출신인 것 같습니다. 국적도 안 나와요. IMDb에. 아이고 참네. 필모는 막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근데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 그거 하셨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매드 미켈슨 작업하신 것 같고 라스폰트레랑 안티크라이스트 이거 작업하셨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TV 시리즈 좀 했고 개인 앨범도 좀 발매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매체 음악에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음악도 되게 무난무난하고 좋았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분이 뮤직 코디네이터 이게 영어면 상관이 없는데 뮤직 코어디너링이라고 해서 아마 코디네이터 개념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레슬리 밍이라고 여성분이신데 약간 동양계 혼혈 느낌 나는 분인데 역시 개인 작업 위주로 하시고 여기서는 선곡, 음악, 그 기존 음악을 지금 몇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곡에 많이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마돈나 영상에 참여를 하셨는데 웃기는 게 텀이 너무 긴 게 1984년 거랑 2009년 거를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것 같아요. 동명이인 같이. 그러니까 2009년 거라신 것 같은데 나이를 봐서는. 근데 아주 두 분 다 무난무난하고 자기 작업 많이 같은 분일 수도 있죠. 송혜 선생님도 계신데요 지금. 사진을 봤거든요. 점 찍었나? 이분은 인물 정보보다 구글에 검색하면 사진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두 분 다 매체에 올인하는 느낌은 아닌데 덴마크에서 작업 많이 하시고 개인 작업 많이 하시고 그래서 둘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킹메이커처럼 둘이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좋네요. DDR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춤출 때 하고 나오는 노래는 그건 기성곡이죠. 전 기성곡이라고 봐요. 왜냐면 약간 산타나 노래 같았어요. 저는. 약간 좀 딩딩딩딩딩딩. 라틴풍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배경 자체도 햇살 딱 내리쬐면서 느낌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으로 춤을 잘 추셔가지고 저는 특히 그거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분도 그랬죠. 그 조커에서 그 친구도 그렇고 워킨 피닉스도 그렇고 그 춤도 거의 즉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 어떤 연기적인 표현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에 그 이범수 씨 유명한 이범수 씨 유명한 저기 그 노래 있잖아요. 이은미 씨 노래.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그 픽사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매드 미켈슨의 마지막 춤이 처음에 이런 게 좀 뭐야 이러다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기력, 전달력, 그게 춤 실력. 자기 몸으로 감정을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네. 심지어 몇 마디 점프하는 것까지 빠졌겠죠. 태가 너무 멋있어요. 선이 매진. 그리고 중년인데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남자 배우 섹시하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공감하지 않고 제가 이성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 보면 매드 미켈슨은 섹시해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근데 이런 배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니 뎁 뭐 다른 누구 뭐 브래드 피트 이런 사람 봐도 브래드 피트는 섹시하지. 근데 그 섹시하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내가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공감이 안 되는데 매드 미켈슨은 음색이나 뭐 표현, 그 표정 이런 것들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매력 있어요. 덴마크의 국보 같은 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폰트레하고는 왜 안 하지? 안 맞나? 성격 안 맞나? 승질 있나? 윌렘 데포가 있기 때문일까? 우리 대포 형님. 진짜 대포시라고. 좋습니다. 정답!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지요.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별점을 매기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술 마시고 술 땡겼어요. 저는 네. 이거 보면서 막 술이 너무 땡겼어. 그러니까 집에서 술 취하면서 보고 싶다. 4D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OTT용이다. 아니, 극장보다 네. 이 영화는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음. 술 마시면서 같이 우리 뭔가 예전에 막 우리 삶이 막 네, 이런. 조커 얘기하면서 흡연관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이 영화도 음주관. 흡연가는 킹메이커. 아, 담배를 그러니까 조그만큼 땡기진 않는데 네. 담배 계속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장치로 담배를 쓴 것 같아. 실내든 어디든 계속.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에 잿더리 있었어요. 예, 저 기억나요. 네. 관광버스도 네. 그렇고 그리고 오바이트 검은 봉투도 네. 우리 때는 버스 창문 열고 토한 사람이 많아서. 그다음에 아이고, 이런- 서운수 씨가 그 지방 가면서 기차에서 계란 먹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 삶은 계란. 좀 코로나 때문에 참. 예. 아무튼 자 별점 몇 점? 저는 올해 처음으로 네. 점을 드리겠습니다. 3.5점. 아, 예. 좋네요. 이 영화 그 약간 좀 저 4, 50대? 특히 4, 50대는 한번 그냥 이렇게 OTT로 된다면은 한번 혼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허한 느낌이 좀 괜찮아요. 네. 예. 저는 그러면 저도 그럼 따라할게요. 3.5점 드리겠습니다. 아, 합치고 3점 7점. 주려고 했는데 딴 건 아닌데 네. 사실 좀 약간 예술 영화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 좀 별로 없고 생각보다 트렌디하고 네. 전체 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그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막 더운트 사실 동네 친구들이 막 네. 놀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동네 친구들 이야기거든요. 어처구니 근데 없어지죠. 이런 분위기들을 그냥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이 난 우리나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자꾸 큰 사건들 어떤 극적인 것들만 하지만 말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로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자본이나 꼭 큰 사건이 없어도 옹기종기 그냥 술 먹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메시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막 어렵지 않은 좀 편안한 예술 영화 그리고 거기에는 매즈 미켈슨이라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3.5점 드리겠습니다. 깎고 싶긴 한데. 기분이다 이거. 나 술 마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0.5점. 사건 터지기 전에 그 노른자만 보면 나 잠깐 생각한 게 덴마크판 남자 써니 이런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캐비어가 먹고 싶어졌어. 그러니까요. 아주 캐비어. 완전 캐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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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장이요 캡장. 명란젓갈이라도 먹으면서 좀 흉내라도 내볼까 이런 생각 들고. 술자리에서 눈치 없이 막 일어나서 막 뛰는 흉내 내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래 사실 우리 추억이 그렇지 친구들 뭐. 인디안 시네마 이런 것도. 너 준비한 때문에 이런 게 재밌잖아요. 저도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약간 우리가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 왠지 젠틀해야 될 거 같고. 어른이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부럽더라고 나는. 그러니까요. 어른 됐는데 아유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아유 넌 주식은 있냐? 비트코인에 너 지분 있냐? 뭐 이게 이런 거. 그런 서로 야지 놓는 데 말고 저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이게 그리운 거죠. 예. 그리고- 옛날 그랬잖아. 엎드려. 겸상하네. 네,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학폭은 나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지났지만. 그리고 요구르트.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비상선언도 그렇고 이제 좋은 영화들이 올해는 이제 버티다 못해서 막 개봉을 많이 하는데 네. 좋은 영화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올해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좀 좋은 일들만 더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ram지. 우리 설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am지.